자, 오늘 시간은 이 피지컬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V-ray 선과 이 피지컬 카메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델링했던 가구 모델링 같은 경우 화이트 배경의 렌더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 렌더를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델링했던 이 작업물을 배경에 합성해서 렌더링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조명의 형태와 그리고 이 피지컬 카메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이 렌더링을 이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렌더링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은 바로 나오지만 이 3D Max 상에서는 이 사진을 찍는 과정 동안에 얘네들이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직각만 있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제 빛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사쳐지는데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재질에 있는 글러시 값과 그리고 반사 값들 그리고 범프 값들 이런 것들을 모두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산하는 시간을 이 렌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렌더링이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렌더 타임이 크게 차이가 나요. 좀 짧게 렌더링이 돌아가는 경우는 최종 렌더에서 최종 렌더 우리가 실제 A3 정도로 출력해야 되는 이 최종 렌더 컷에서 빠르면은 뭐 한 30분? 뭐 10분 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오래 걸리는 경우는 뭐 2시간까지도 렌더링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이 설정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렌더 설정을 그대로 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중에 내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선 피지컬 카메라를 잠시 먼저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리고 뒤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도 스탠다드와 뭐 V-ray, 아놀드 등으로 나눠지는데 자, 여러분들은 스탠다드에 있는 이 피지컬 카메라 얘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얘를 하기에 앞서서 자,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지금처럼 박스와 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에서 0지점으로 얘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에 가서 자, 피지컬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처음 내가 왼쪽 마우스를 찍는 지점이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 바로 왼쪽 마우스를 찍어버리면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보면 이 타켓 방향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 서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나는 여기를 바라볼 거야 하고 타켓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피지컬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중에 저희가 조명도 설치되겠지만 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렌더를 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설정이 안 된 친구들은 유튜브에 4주차 기본 설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여러분들은 1-테스트 학교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2-테스트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테스트 렌더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피지컬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면 저희가 카메라 뷰로 얘를 좀 바꿔서 봐줘야 돼요. 뭐 퍼스펙티브 화면을 변경해서 봐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뷰를 카메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이어 모드로 봐지네요. F3을 누르면 솔리드 형태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탑뷰에서 얘를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레프트나 프론트에서 보시면 바닥면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한 높이는 뭐 이 타켓을 조절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펜뷰, 이 손바닥을 사용해서 높이를 좀 조정하고 있어요. 자, 이 손바닥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카메라와 카메라의 타켓 지점이 수평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뭐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이 카메라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자, 이 테스트 렌더를 로드했으면 이 위쪽에 보시면 피지컬 카메라 001 또는 이 퍼스펙티브 탑 레프트 이 글자에서 클릭해 보시면, 자, 얘는 카메라 001을 클릭해 볼게요. 자, 쇼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얘가 뭐냐면 얘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렌더 셋업.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커먼에 이 아웃풋 사이즈가 종이 사이즈를 얘기해요. 1500에 높이가 1061. 이 비율대로 화면을 고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화면의 비율이 달라져도 항상 렌더링이 돌아가는 이 아웃풋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셋 레이아웃. 그래서 테스트 렌더를 로드하면 항상 쇼 세이프 프레임을 같이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렌더 셋업 창은 닫도록 할게요. 자, 피지컬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이제 모디파이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에 대한 옵션도 아래쪽에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딱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지컬 카메라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DSLR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죠.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얘로 사진을 찍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이 노출 값을 정해줍니다. 자, 실제 공간에 맞는 적절한 조력의 수치랑 그리고 감도 그리고 셔터 속도를 자동 카메라처럼 이 모든 이 수치들을 얘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 가든 밝은 공간에 가든 노출 값이 서로 달라지겠죠. 3D 맥스 상에서도 이 실내 공간에서와 외부 공간에서의 카메라 수치는 다르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조명 값을 고정을 하고 카메라의 수치를 조절해서 실제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얘를 사용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 수치를 고정을 해버릴게요. 이 노출 값을 고정을 하고 반대로 조명의 수치를 조절해서 공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자, 포컬 렌스라는 부분이에요. 자, 얘가 40mm로 되어 있는데 얘를 쭉 올려 보시면 점점 올라가죠. 얘가 망원. 자, 얘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광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듯이 자, 탑뷰에서 확인해 보니까 얘가 광각으로 갈수록 이 카메라 폭이 넓어지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카메라 폭이 좁아집니다. 자, 이 DSLR에서는 50mm 렌즈가 표준 단렌즈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화각이 한 50mm 정도가 돼요. 자, 실제로 50mm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조각품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 얘에 대한 왜곡이 없는 게 낫겠죠. 그럴 경우에 한 50mm 정도 사용하고 보통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는 1:1 화각에서는 16mm 렌즈가 광각 렌즈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카메라 위치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지금 보듯이 앞쪽에 있는 얘가 왜곡이 많이 심해지죠. 자, 얘 16mm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사용해요. 뭐 욕실이 되든 되게 작은 공간들 있죠. 작은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왜곡시켜서 공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깊이감 있는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때 한 16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표준 줌 렌즈에서 광각 영역이 보통 한 24mm 정도 화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내 공간에서는 한 16에서 24mm 정도로 해서 공간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공간에서는 16mm는 또 너무 왜곡이 심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한 24에서 50mm 사이에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내 공간인데 얘가 화각이 너무 높게 사용하시면 실내 공간이 너무 답답하게 보여져요. 우리가 디자인한 공간을 시원하게 넓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얘의 화각을 내려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조리개 F8은 고정이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셔터에 보시면 타입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세컨더분의 1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수치는 200분의 1, 200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카메라의 미리수를 조절했고, 자, 두 번째는 이 셔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절하는 부분이, 자, ISO를 또 조절해 줘야 해요. 자, 얘를 매뉴얼로 바꿔주시고, 감도죠. 보통 우리 DSLR에서는, 필름 카메라에서는 이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노이즈 효과를 적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감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피지컬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자, 카메라 미리수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노출 값을 조절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F8 조리개 수치와, 자, 지금처럼 셔터 속도, 얘를 세컨더분의 1로 200으로 얘를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ISO의 감도를 100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자, 아래쪽에 있는 이 화이트 밸런스예요. 자, 우리가 피지컬 카메라로 이 노출을 고정을 하게 되면 이 화이트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V-Ray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 가면서 얘를 뭐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화이트를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이트 밸런스는 나중에 우리 V-Ray 선이나 이쪽에 조명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케는 얘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자, 다음 퍼스펙티브 컨트롤인데, 얘도 뭐 렌즈랑 뭐 틸트랑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오토 버티칼.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카메라는 저희가 수평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는 얘를 F4를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얘가 수평이니까 수직선에서는 이 수직선이 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의 위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찍게 되면 사람 눈높이에서 위쪽으로 바라보게 찍어야지 건물이 모두 나오도록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처럼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는 뭐 당연한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실내 공간이나 이 건축물에서는 수직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안정적인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오토 버티칼을 체크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높이에 상관없이 얘가 항상 수직선을 유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형물 같은 경우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얘가 너무 왜곡되는 경우 형태가 좀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얘를 다시 해제를 하고, 자, 버티컬 수치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죠. 얘를 다시 0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 타켓을 선택하면 카메라의 높이가 나와요. 얘를 복사해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엔터 하면 다시 얘를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얼라인을 배웠죠. 이 얼라인을 사용해서 타켓을 클릭, Y축으로만 센터 OK를 해주면 얘 높이를 다시 수평으로 또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하고 다시 모디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얘는 몰라도 되고, 밑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클리핑 부분에 보시면 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얘를 조금 카메라를 약간 자, 너무 틀어서 보지 말고 조금 더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한번 봐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실내 공간인데 벽이 바로 앞에 있어요, 얘가.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물체를 찍고 싶은데 카메라를 안쪽으로 한번 가지고 가 볼게요. 자, 안으로 가져가고 카메라 렌즈도 16mm네요. 16mm인데도 얘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점점점 빼서 벽 뒤로 보내보면 실내 공간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얘를 사용하면 카메라를 여기 두고 렌더링이 까맣게 나와요, 안 나와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카메라는 실내 공간에서 찍어야 되겠죠. 벽 뒤에서 찍으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얘를 다 보여주질 못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카메라를 벽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클리핑 모드는 자, 어네이버를 체크해 보시고, 자, 리얼 수치를 올려 보시면 지금 카메라를 보면 빨간 선이 생겼습니다. 자, 얘를 좀 더 올려 볼게요. 자, 얘가 뭐냐면 이제 카메라가 시작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얘를 다 찍고 싶은 경우는 지금처럼 카메라의 시작 지점을 여기서부터 나는 카메라를 보겠다라고 이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화면상에선 괜찮지만 지금 벽에 약간 겹쳐졌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찍게 되면 화면에서는 안 나오지만 렌더링 상에서는 여기에 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 시작 지점은 다른 것과 겹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프트에서도 위아래 범위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펄 수치는 컨트롤 C로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C로 기본 수치는 놔두고 얘를 뭐 한 100으로. 자, 펄 수치는 지금 뒤쪽에 빨간 선이 하나 생겼다 그렇죠. 탑뷰에서. 자, 얘는 카메라의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거의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원래 기본 수치로 둡니다. 자, 카메라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부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랜을 하나 그려주세요. 사이즈는 한 3만 정도로 기입해 줍니다. 무브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자, Z를 한번 클릭해 줄까요? 자, 커넥터에 들어가셔서 10초차 소스에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서 우리가 조명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우디 A4라고 있는데 얘를 머지해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면 되죠. 자, 여기에서 머지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커넥터가 아직 정상 설치가 안 된 친구들은 7초차 다시 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지. 자, 재질이 안 따라왔다 그렇죠. 자, 이 옵션을 클릭하셔서 자, 파인드를 눌러도 이 재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3D 소스 파일을 D 드라이브나 또는 뭐 C 드라이브에 놔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경로에 정해져서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얘를 클릭하셔서 경로 폴더까지 들어가신 뒤에 셀렉트 폴더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 경로가 지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서치 히스토리 얘도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파인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로즈를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한 번만 클릭하면 되죠. 계속 클릭하면 또 계속해서 머지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카메라를 배웠으니까 카메라부터 우선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지컬 카메라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나는 여기서 얘를 찍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꾹 눌러서 자동차 방향을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보고 자동차가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돼요. 자동차 방향으로 얘를 타켓을 잡아주죠.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자, 카메라 미리수는 얘를 카메라 뷰로 변경해 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면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테스트 렌더를 로드. 자, 여러분들 학교 테스트 로드 하면 되죠.
자, 그럼 자동으로 얘를 피지컬 카메라 뷰로 변경을 해주시고 쇼 세이프 프레임까지 자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 렌더를 로드하게 되면 카메라 뷰로 변경을 하고 쇼 세이프 프레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F3을 누르면 와이어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듯이 얘를 좀 조절해 볼까요? 자, 지금은 손바닥이 아니다 그랬죠, 아래쪽에.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메라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해서 자, 높이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됐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 카메라 옵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컬 렌치. 자, 50mm일 때 표준 화각이라 그랬죠. 얘를 한 24mm 정도 저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브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카메라의 시작점을 너무 멀리서 찍으면 너무 작게 봐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더 앞쪽으로 가지고 가서 약간 자동차의 위치를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또 타켓.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래 물체가 많은 경우에 카메라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위쪽에 보시면 자, all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런 복잡한 물체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물체들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라이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라이트. 지금 카메라겠죠. 자, 카메라로 변경을 해주면 무조건 카메라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타켓의 위치도 지금처럼 조절해주면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는 다시 all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기본적으로 미리수는 조절했고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F8은 그대로 두고, 자, 두 번째는 얘를 세컨드로 변경을 하고 200으로 200분의 1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매뉴얼을 ISO 값을 100으로. 자,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수평으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뭐 오토 버티칼은 굳이 체크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 버티칼은 체크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이트에 들어가서 라이트. 자, 이 라이트는 포토메트릭과 뭐 스탠다드, 브이레이, 아놀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조명은 브이레이입니다. 자, 브이레이에서 자, 외부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라이트는 브이레이 선이에요. 브이레이 선. 태양이에요, 태양. 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동차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우측 방향으로 생기게 하려면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 처음 설치했던 것처럼 왼쪽 마우스를 처음 찍어주는 위치가 태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카메라랑 동일하죠. 이제 타켓의 위치를 정해주면 돼요. 태양의 방향. 자동차 쪽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물체 쪽, 오브젝트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자, 반대쪽으로 바라보면서 물체가 까맣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 물체 쪽으로 타켓 방향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브이레이 선을 설치하게 되면 자,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 브이레이 스카이 하늘을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사용하겠냐라는 창이 떠요. 자, 얘는 뜨면 그냥 무조건 얘를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무브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레프트의 뷰에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 우리가 탑뷰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때요? 바닥면에 붙어 있죠. 태양이.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낮 시간대 정도로 위치를 해서 얘를 배치를 하나 해줍니다. 자, 태양의 방향은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림자가 우측으로 생겨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 상태를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 렌더 셋업 창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F10이라고 보이죠, 여기. 자, 이 렌더 셋업 창을 열어주세요. 자, 우선은 아웃풋 사이즈
얘를 좀 줄여 볼게요. 저는 1000 정도로 해서 렌더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뭐 한 800, 뭐 600에서 800 정도 적당하게 줄여서 사용하시는 편이 오히려 좀 더 화면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뷰 투 렌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된 화면이 렌더링이 돌아가게 돼요. 아래쪽 선택하니까 레프트 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 카메라 뷰 화면을 렌더링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뷰를 선택해서 얘를 자물쇠로 고정을 해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뷰를 선택하더라도 항상 카메라 뷰만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보이시는 이 렌더 버튼을 클릭해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렌더링을 과정을 스톱 해보도록 할게요. 스톱. 자, 그리고 캔슬. 자, 지금 장면에서 좀 많이 밝게 나온다 그렇죠. 얘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V-Ray Sun을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이 스타트,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렌더링 되는 렌더링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V-Ray Sun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그림자의 방향과 태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우선은 대략은 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이제 V-Ray Su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Ray Sun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Intensity Multiply 그리고 Size Multi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어요. 얘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Intensity Multiply는 자, 지금 조명이 되게 밝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얘를 0.8 0.4 0.5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0.1로 줄이면 상당히 어두워지겠죠. 0.5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 멀티. 이 사이즈 멀티는 얘 한번 올려 볼게요. 올리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으로 한 50으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50일 때는 지금처럼 그림자가 많이 퍼지게 돼요. 얘를 1로 다시 변경을 해 볼게요. 기본 수치. 그림자가 칼처럼 나오죠. 다시 뭐 한 100 정도로. 지금처럼 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이 태양의 크기를 이 광원의 크기를 키워서 이 그림자를 퍼지게 만들어줘요. 이 부분이 좀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입자가. 자, 그럴 경우 이 섀도우 그림자에 대한 서브 값을 같이 올려주면 한 20 정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 이 거친 느낌이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럼 아까 서브는 3이었죠. 3으로 하고 인텐시티 멀티 1로, 사이즈 멀티도 1로 변경을 해서 기본으로 두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공간이 밝으니까 0.6 정도로 인텐시티 멀티를 0.5로 할까? 0.5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이는 Enable은 자, 얘를 이 V-Ray Sun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Sun을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스카이 하늘을 쓰겠냐는 창 때문에 얘가 스카이 하늘로 인해서 얘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좀 밝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카이 하늘, 이 스카이, V-Ray 스카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위쪽 렌더링에 보시면 자, 인발러먼트에 들어가 봅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V-Ray 스카이가 들어간 게 보여요. 나는 이제 V-Ray 스카이를 사용을 안 하겠다. 자, 우클릭을 하셔서 클리어를 해서 얘를 삭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유즈 맵을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블랙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컬러,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공간은 당연히 더 밝아지겠죠. 왜? 전체 인발로먼트 환경이 흰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흰색이 어떤 조명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얘는 블랙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Vray Sun을 사용할 땐 항상 이 Vray Sky를 함께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Enable은 체크를 다시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얘를 자물쇠를 풀어주고, 자, 제가 카메라 뷰에서 지금처럼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렌더링이 돌아가는 경우는 상당히 밝게 나오죠.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메라 뷰에서는 어떻게 노출값을 정해뒀어요. 공간이 밝든 어둡든 카메라의 노출값을 정해뒀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함께. 자, 근데 이 선이 피지컬 카메라 없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밝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너무 밝게 나와요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밝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피지컬 카메라에 상관없이 나는 어느 공간이 되든 화면을 밝게 보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렌더링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인발로먼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 창이 하나 열려져. 얘 닫고 다시 해볼까요? 렌더링에서 자, 인발로먼트. 자, 여기에 보면 익스포저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얘를 자, Vray 익스포저 컨트롤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이 카메라에 대한 셔터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65로 가고 화이트 밸런스를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화면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세로 고침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수도블 하고 세로 고침. 자, 이제 모든 뷰에서 얘가 적당한 밝기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카메라 설정에 상관없이 모든 화면에서 모든 뷰포트에서 이 밝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얘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발로먼트에서 우리가 익스포저 컨트롤을 건드린 경우는 자, 얘를 닫고 카메라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카메라 1번을 선택하고 자물쇠를 잠궈 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렌더링에서 인발로먼트에서 지금처럼 익스포저 컨트롤을 좀 조절했어요. 얘로. 자, 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피지컬 카메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익스포저 컨트롤이 해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간혹 얘가 해제되면서 또 카메라 뷰가 되게 밝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피지컬 카메라로 사용을 원하면 익스포저 컨트롤에 자, 인스톨 익스포저 컨트롤을 클릭하셔서 오케이. 지금 이 설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렌더링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Vray Sun을 선택하고 자,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아래쪽의 내용은 뭐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튜비리티의 2.5 얘는 이 대기 중에 이 먼지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뭐 2.5를 쭉 올려 보도록 할게요. 많이 탁해진다 그랬죠. 얘를 내리면 자, 지금처럼 좀 맑아지고 좀 더 뿌연 느낌의 선을 사용하고 싶으면 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먼지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2.5로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오존은 이 대기상의 오염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얘가 내려가면 좀 탁해져요. 그렇게 표는 많이 안 난다 그렇죠. 얘가 올라가면 좀 더 맑은 하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 기본 수치 0.35로 오존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시티 멀티는 얘의 밝기라 그랬죠. 이 선의 밝기.
자, 사이즈 멀티는 앞서 얘기했듯이 강원의 크기예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얘를 다시 재생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의 위치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 태양이 지금처럼 여기에서 비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쯤으로 태양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태양이 낮아지면 어때요? 되게 노을이 심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태양이 지금처럼 빠지게 됩니다. 자, 선의 높이가 올라가면 주간의 형태, 내려가면 이런 노을 지는 형태를 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가 완전히 내려가면 점점 까매지겠죠. 자, 그래서 선의 높이를 약간 노을이 지는 느낌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양의 위치를 지금처럼 뭐 여기 정도 좀 더 내릴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 적당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태양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잡혔어요. 자, 지금처럼 노을이 지는 환경에서는 태양의 밝기가 좀 더 어두워지겠죠. 0.3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럼 태양이 좀 더 많이 표현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태양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작아서 이 그림자가 좀 더 칼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을 지는 환경에서는 그림자가 좀 더 많이 퍼지죠. 그래서 이 사이즈 멀티 수치를 뭐 한 10? 이거 10은 너무 커지네. 한 5 정도. 또는 우리는 이 태양을 이 V-ray 스카이 하늘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렌더링상에서. 그래서 배경을 따로 쓰기 때문에 얘 수치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그림자 입자를 더 부드럽게. 자, 그런데 우리가 맥스 상에서 디노이즈라는 걸 사용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런 노이즈를 없애주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섀도우 서브 값은 한 20 정도만 올려서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노을 지는 환경에서는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나는 주간의 형태로 선을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러면 당연히 태양은 높여주시고 이 사이즈 멀티는 굳이 조절을 안 하셔도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절하셔도 되고요. 1, 3으로 기본적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태양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얘가 바닥에 지금 재질이 없는 상태인데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재질창에 들어가서, 자,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요. HDRI도 시간대별로 좀 저장을 해뒀고요.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사용하면서 각자 만들었던 재질들은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 자연석 바닥 같은 느낌의 재질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네요. 봅시다 그러면. 자, V-ray MTL을 자, 하나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커넥터에 들어가셔서 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가 디퓨저 파일이네요. 자, 디스플레이먼트. 자, 얘가 노멀 맵이고, 얘가 글로스 재질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O 파일을 만들었을 때, 자, 컴포짓을 하나 디퓨저에 연결해 주세요. 자, 얘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합성 모드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디퓨저 이 재질을 넣어주고, 자, 얘를 1번에 연결해 줍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얘를.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자, AO 파일. 얘가 AO 파일이었네. 자, 얘를 디퓨저로 옮겨주시고, 얘는 2번에 연결할게요. 2번.
AO 파일은 2번으로 연결. 자, 그리고 디퓨저를 1번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얘 파일을 노마릴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선 재질 한번 넣어볼까요? 바닥 플랜 선택하고 재질 넣기.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야지 퍼스펙티브에서 미리 받치겠죠. 자, 당연히 지금 재질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자, UV 박스에 들어가셔서 재질 사이즈를 한 2000? 자, 지금 AO 파일에 얘가 레이어 2번이 적용이 됐어요. 자, 얘를 자, 멀티플라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자, 얘를 소프트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소프트라이트. 좀 더 멀티플라이어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졌네요. 이 어퍼시티를 한 5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홈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졌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퓨저 바닥이 조금 누런기를 가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 레이어 1번 사이에 컬러 컬렉션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재질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 복잡해 보이지만 잘 이해해서 사용하면 조금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위쪽에 우리가 컬러 컬렉션을 자, 위쪽에 꺼내 뒀었죠. 자, 얘를 레이어 1번에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컬렉션을 더블 클릭해서 자, 채도를 좀 빼버리도록 합니다. 자, 그레이 톤으로 우리는 얘 바닥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레이로 완전히 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 노멀 맵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Vray 노멀 맵을 옮겨 주시고, 자, 노멀 맵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이 범프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노멀 맵을 옮겨 주세요. 자, 이 노멀 맵으로 연결. 자, 이 노멀 맵을 클릭하셔서 자, 플립 그린을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빛 받는 부분을 조금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Vray 선의 위치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의 위치를 조금 더 내려주고, 자, 여기에서 선의 방향을 조금 더 내려서 바닥면이 빛을 받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멀티도 조금 올려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한 5 정도, 10 정도 올려 보도록 합니다. 자, 섀도우는 섀도우 서브는 한 20으로 올려 주도록 할게요. 자, 선의 높이에 따라서 얘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인텐시티 밝기는 0.5 좀 더 올려 볼게요. 일단 0.7까지 한번 올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반사 재질이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얘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 부분은 반사를 치고 블랙 부분은 이제 반사를 덜 치는 느낌을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얘 홈 부분이 얘가 오히려 반사가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가 흰색 부분은 반사를 치고 검정색 부분은 반사를 덜 친다. 자, 한번 두 개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가 하이라이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글로스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리플렉트에 연결해 주세요. 자, 지금처럼 이제 반사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사가 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얘를 글로스 값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리플렉트와 글로스에 들어가도 지금 반사가 상당히 심한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얘를 가지고 가서 얘는 삭제를 해주고, 자, 얘를 리플렉트에 연결하고,
자, 얘를 리플렉터에 연결하고 얘도 동일하게 글로스에 글로시니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얘가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진 부분에서, 이 매지 부분에서는 반사가 좀 더 약하게 표현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표현이 잘 되고 있네요. 자, 얘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저는 얘를 반반씩 좀 잘 섞어 쓴다 그랬죠. 글로시 값을 50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로시 값을 한 0.75 정도. 반사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죠, 지금. 자, 그 반사도 조금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50 정도. 20, 30. 자, 글로스 수치도 조금 더 올려서 90, 80. 자, 지금 보듯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 밝기 값, 이 반사 값을 조절해서 씬에 맞도록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 디스플레이먼트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옮겨주고, 자, 이 디스플레이스에 일단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위 재질을 더블 클릭. 자, 디스플레이스는 일단 꺼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플랜을 선택해서 바닥 플랜에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그리고 얘를 맵에 연결해 주세요. 인스턴스 오케이. 자, 2D 매핑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어마운트, 이 디스플레이먼트 높이다. 흰색이 튀어나오고 블랙이 들어간다 그랬죠. 한 30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리솔루션은 2048 정도로 올려주고. 자, 그럼 디퓨저 재질을 좀 꺼볼게요. 해제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터와 글로시니스도 끄고, 범프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먼트가 좀 약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재질에서 자, 컬러 컬렉션을 연결해 주시고, 자, 이 컬러 컬렉션을 이 디스플레이먼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게 약하게 나온다 그렇죠. 컬러 컬렉션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얘를 어반시드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RGB의 피벗, 얘 수치를 좀 올려볼게요. 올리기 전에 얘를 재질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죠. 자, 얘 수치를 쭉 올려볼게요. 좀 더 올릴까? 표가 많이 안 나네요. 여기에서 감마를 한 2로 올려주세요. 자, 얘를 한 30까지 올려볼까요? 한 20만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렌더링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먼트 수치가 좀 더 강하게 적용이 됐다 그렇죠. 자, 다시 상위 메뉴로 가셔서 자, 이제 나머지 옵션들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범프도 켜주고, 자, 나머지 글로스도 다 재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재질이 조금 어둡네요. 자, 우리는 컬러 컬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반 시대에 가서 단순히 밝기만 조절을 원할 때는 이 감마 수치를 올려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2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다시 상위 메뉴의 재질로 가셔서 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해 주시고요. 자, V-Ray 노멀 범프 값도 뭐 한 200으로 올려볼까요? 상당히 더 이 범프 젤로 인해서 좀 더 반사 느낌이 완전히 줄어들었다 그렇죠. 30, 40, 50 자, 이런 식으로 범프 수치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본 30으로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35 다시, 저는 35인데 각자 이름 하나 적어주세요. 외부 바닥으로. 자, 클릭해서 쭉 해서 하나 등록을 해주세요. 자, 얘 우클릭해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질창은 닫아주세요. 자, 선의 위치를 좀 조절해 볼까요? 이번에 사이즈 멀티는 뭐 5 정도로 줄여주시고 선의 높이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바닥이 상당히 밝아졌다 그렇죠? 다시 재질창을 열어서 자, 앞서 이 컬러 컬렉션 조절했던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밝기는 조절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높이를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일로 가면 되겠네. 외부 바닥 등록했던 거 얘는 리무브 해주시고 다시 얘로 등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세이브를 한번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부가 설명들이 많아지면서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델링이 다 끝났다고 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무조건 테스트 렌더를 로드를 해줘야 하고 자, 우리가 카메라 뷰로 사용할 얘는 Show Save 프레임을 이렇게 활성화해 줍니다. 자,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 자, 뷰를 카메라로 변경. 자, 아래쪽에 얘를 사용해서 카메라의 높이와 방향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자, 탑뷰에서 카메라 타켓을 움직여서 조절을 해도 되고 자, 아니면 아래쪽에서 얘를 조절하면 되겠죠. 자, 올빗. 자, 돌리로 확대. 자, 제가 지금 보듯이 얘네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뷰로 장면을 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손바닥. 자, 돌리로 자, 확대 축소. 자, 올빗 카메라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얘는. 자, 다음은 자, 선. 자, Vray 들어가서 Vray 선을 설치하면 돼요. 쭉 해서 Vray 스카이 하늘을 사용. 자, 그리고 선의 높이를 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선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우린 테스트 렌더를 로드 했기 때문에 렌더 셋업 창을 열어주세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커먼의 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좀 조절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 뷰를 선택해서 자물쇠를 잠궈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장면에 대해서 렌더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렌더링이 돌아가네요. 자, 스톱하고 자, 캔슬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미리 보기 버튼을 이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의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태양을 좀 낮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광의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 볼게요. 됐다 그렇죠. 이제 지금 태양이 조금 밝네. 자, 모디파이 가서 선의 밝기가 인텐시티 멀티플라이. 자, 앞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실제로는 인텐시티 멀티플라이 말면 돼요. 0.5 정도로. 그렇죠. 자, 얘도 사이즈 멀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좀 올릴게요. 얘를 올리면 서브 값도 조절했어야 됐다. 그렇죠? 자, 바닥면의 반사 느낌을 조금 보기 위해서 태양의 역광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컷은 이게 전부 다 해요. 주간으로 할지, 약간 노을 지는 장면을 연출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톱.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렌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 위쪽에 있는 이 렌더 버튼을 눌러서 또는 자, 제일 오른쪽에 렌더링 버튼이 있죠. 렌더 라스트, 얘를 클릭하셔서 최종적인 렌더링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창을 렌더링 창을 닫게 되는 경우는 자, 우리 우측에 V-Ray 렌더 창이 있죠.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최종 렌더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외부 공간 실습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율을 잡고 카메라 조도 값을 조절해서 얘를 가제로 첫 번째 가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메라 비율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조절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Alt 힐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마우스 힐도 잘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 툴바에 이 돌리 카메라를 사용해서 얘의 확대 축소를 사용하면 되고요. 다음은 마우스 힐을 눌러서 손바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Alt 힐 기능은 아래쪽에 올빅 카메라 얘로 변경을 해서 얘를 돌려서 비율을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각자 원하는 비율을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의 위치도, 태양의 위치도 조금 조절해서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태양의 밝기도 조절하면 되겠죠. 인텐시티 1로 올려버리면 너무 밝죠. 얘를 뭐 좀 줄여서 0.3, 0.4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 창으로 어느 정도 얘가 마음에 드는 컷이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스톱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카메라 뷰 1번이 렌더링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고정도 해놨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이 맥스 화면을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자,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바탕화면에 하나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AA로 저장. 자, 그러면 이 테스트,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 렌더를 로드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일단 테스트 렌더로 그대로 할게요. 한 1500 사이즈로 올려서 렌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렌더링이 돌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가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처럼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창이 또 보입니다. 자, 렌더링 과정에 마쳤네요. 자, 얘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 렌더 셋업 창에서 여러가지 렌더 엘리먼트들을 적용을 해 뒀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포토샵에서 후보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과정은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디스켓 그림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 자, 바탕화면에 JPG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PNG로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JPG 파일이 아무래도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미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PNG나 아니면 타가 파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JPG 파일로 변경을 하고 각자 학번 이름을 적어주고 외부 공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자, 처음 여러분들이 저장하게 되면 이 퀄리티가 80인가 90%로 아마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항상 베스트로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한 번만 베스트로 해주면 그 뒤로는 얘가 항상 지금 설정대로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맥스상에서 지금 이곳에 배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이 화면이 고정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플랜 하나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플랜 방향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되도록 이미지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5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이 각도 표시를 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지금 보이는 이 카메라 방향이랑 이 수직을 이루도록 플랜을 하나 깔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플랜 높이도 적당하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커넥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얘를 배경화면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창을 열어주세요. 자, 그럼 이 배경은 우리가 조명의 영향을 안 받고 자, 혼자서 빛을 내는 배경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 배경이라고 미리 만들어 둔 재질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V-Ray 라이트 MTL에 지금처럼 이 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플랜에 재질을 넣어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라이트 MTL 때문에 하얗게 표현되면서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죠. 자, 위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버텍스 컬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처럼 재질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는 재질이 이렇게 해서도 안 보여지는 친구들은 지금 사용했던 재질의 미리 보기 버튼이 해제되어 있어서 안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켜주고 얘도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자, 뷰 이미지 눌러 볼게요. 되게 재질 자체가 상당히 길다 그렇죠. 우리가 이 플랜의 크기를 좀 더 와이드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율과 비슷하도록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면에서 얘 위치를 좀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쯤 조절할까요? 자, 재질창을 일단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얘 방향도 자, 어색하지 않도록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크기도 약간 더 키워야 되겠네. 지금 약간 삐져나온다 그렇죠. 자, 지금처럼 비율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름을 0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0-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플랜을 선택해서 이 플랜 이름을 0- 배경으로. 자, 일단 얘를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 자, 지금 같은 느낌이 나와지네요. 자, 스톱. 캔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이 V-Ray 선이 이 플랜에 가려서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V-Ray 선을 선택해서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자, Extrude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Extrude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0- 배경을 클릭하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익스크루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선이 조명을 비추는데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랑 그림자를 두 개 다 0- 배경에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배경은 사용하지만 지금처럼 선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맥스상에서 배경을 사용할 땐 지금처럼 라이트 MTL 재질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스톱을 해볼게요. 자, 스톱. 자,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단순히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쌓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스피어 9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자, 이 9가 안쪽이 안 보인다 그렇죠.
노멀 시켜주세요. 자, F4를 눌러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배경 재질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자, 커넥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파노라마 재질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완을 얘로 옮겨줍니다. 자, 동일하게 얘를 라이트 컬러에 얘를 넣어서 쓰면 되겠죠. 자, 얘를 연결해 주세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돔 라이트에 재질을 넣어 주세요. 자, 당연히 라이트 MTL 재질이 적용이 되었다 그랬죠. 자, 디스플레이에 가서 버텍스 컬러를 클릭하셔서 얘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 디퓨저 맵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자, 얘를 구형태 파노라마가 들어가면서 자, F4를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UV 맵을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적용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스피어. 자, 스피어 리컬로 구형태로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 이 UV 위치, UV를 켜서 로테이트로 방향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지금 씬에서 우리가 태양의 위치가 여기다 그렇죠. 얘랑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UV는 꺼주고, 자, 태양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조절해서 지금 얘도 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데 선이 동일하게 들어오진 않죠. 자, 그래서 스톱 시키고, 자, 지금 이 스페어 구형태도 나중에 우리가 얘를 찾기 쉽도록 이 이름 앞에 0을 적어주면 항상 제일 위에 이 물체가 보이게 돼요. 자, 얘는 배경 돔이라고 할게요. 자, 앞서 했듯이 Vray 선을 선택해서 익스크루드. 자, 지금 이 배경 돔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셨죠? 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과 그림자를 두 개 다 이 돔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스톱. 자, 그러면 지금 플랜 자체가 지금 돔보다 좀 많이 사이즈가 안 맞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플랜 사이즈를 렌더 돌릴 때만 저희가 스케일을 키워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배? 한 3배 정도 키울까요? 렌더 돌릴 때 이 플랜 사이즈를 스케일 한 3배 정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면을 다시 재생 눌러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닥 플랜이 좀 더 길어진 게 보이죠? 됐네요. 자, 스톱하고, 자, 그럼 얘도 오늘 수업 시간에 실습했던 이 내용을 또 렌더링을 돌려서 또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화면을 자동차 비율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비율을 잡아서, 그리고 뭐 바닥 재질이라든지 뭐 자동차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또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네요. 자, 얘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최종 렌더를 로드해서 렌더링을 돌려야 되겠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는 지금 현재 테스트 렌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엘리먼트의 기능들을 포토샵에서 사용하면 지금 렌더링 상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수업 시간에는 지금 단순히 이 이미지 컷에 대해서만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름을 학번 이름 다시 외부 공간 2로 JPG로
JPG 파일 형식으로 세이브 해주세요. 자, 얘가 이제 베스트로 다들 적용이 되어 있죠. 얘를 OK. 자, 지금 창은 살짝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창은 커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확인하기가 약간 힘들다 그렇죠. 다시 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1000 사이즈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같이 변경이 되죠. 1000 사이즈로. 자, 그래서 조금 작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가 크면은 노트북 사용하는 친구들이 조금 불편하죠. 사용하기에. 좀 줄여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저는 1000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600, 800으로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 마지막으로 HDR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카이라이트 V-Ray Sun은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자, 그럼 썬라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인발러먼트에서도 자, Use Map 이 V-Ray Sky 하늘을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미리 보기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면 라이트가 전혀 없다 그렇죠. 자, 스톱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재질들은 만들었던 재질은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델리트 하시면 됩니다. 델리트 잘 안되면 뷰포트 하면 클릭하고 델리트 해주시면 돼요. 미리 만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 HDRI 배경용으로 만들어 뒀던 게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불러와 주시고 지난 시간에 재질 설정할 때 V-Ray 라이트에서 돔 형태의 라이트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자, V-Ray 라이트에서 돔 형태로 변경을 타입을 돔 형태로 변경을 하고 탑뷰에서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이 HDRI 파일을 여기에 보이는 노맵에 연결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었죠. 자, 그럼 얘를 미리 재생 버튼을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I를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 비율도 약간 조절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재질할 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V-Ray Sun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HDR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사실적인 느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HDRI 파일을 잘 사용하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의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un의 이 HDRI의 방향은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호리존탈에 90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얘가 0으로 갔을 때 80, 90, 120 이런 식으로 태양의 방향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HDRI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90 정도로 두고 자, 이 HDRI를 한번 봅시다. 자, 3D 소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맵에 HDRI 보면 자, 몇 가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일단 HDRI를 사용할 때 이 JPG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HDR이라고 적혀있는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HDR 파일이 미리 보기가 조금 느린 경우가 있어서 미리 어떤 이미지인지 확인하라고 저희가 같이 보내드린 거예요. 자, 그럼 얘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럼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를 써야 되겠죠. HDR 파일을. 자, 오픈. 이번에 얘는 많이 어둡다 그렇죠. 그래서 렌더링 상에서 얘를 80. 자, 오버 멀티를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오버 멀티를 한 10 정도 주면 훨씬 더 밝아지네요. 2, 1. 자, 렌더 멀티를 100. 방향도 뭐 0, 60.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이듯이 지금 HDRI가 적용된 경우에는 어때요? 배경이 푸른기가 많이 보인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카메라를 선택해서 이런 푸른색을 없애고 싶으면
자, 이 화이트 밸런스에서 템플레이처로 변경하고 이 같은 푸른색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얘를 8500. 이제 푸른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템퍼레이처 수치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한 10,000 정도로 올려볼까요? 더 빠지죠, 푸른색이. 자, 이런 식으로 템퍼레이처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HDRI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자, 얘 JPG를 쓰는 게 아니라 HDRI를 불러야 되겠죠. 자, 이번에 많이 밝다 그렇죠. 렌더 멀티 값을 20으로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템플레이처 수치도 기본으로 가볼까요? 6500. 푸른색이 좀 많이 띈다 그렇죠. 얘를 한 8000 정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 위치도 0. 자, 얘도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HDRI를 사용해서 렌더링 돌린 얘도 하나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30, 50, 90. 자, 높이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얘가 버티컬 로테이션 또 한번 수치를 줘 볼게요. 5, 내려간다 그렇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얘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네요. 자, 버티컬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한 5 정도, 120 정도. 자, 얘도 자, 비율을 저는 살짝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어느 정도 비율을 잡았으면, 자, 재질창 일단 닫아 볼게요. 얘도 1500으로 변경을 해주고, 자, 카메라가 좀 더 노란빛이 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10,000 정도까지 올려버려야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렌더링. 자, 그런데 지금 실제 이 배경이 좀 많이 기울어졌네, 얘가.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겠네. 자, HDRI 들어가서,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JPG를 불러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불러야 되죠. HDRI 파일을 오픈. 자, 실시간, 렌더링을 재생해 주시고, 이제 밝기하고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밝기가 또 달라졌죠. 얘를 한 60 정도, 밝게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에서 템플레이처 수치를 아까 한 8500 정도, 아직도 푸르네. 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밝기 좀 조절하고, 렌더링 조금 밝아 보이네. 얘가 한 40 정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50 정도. 자, 버티컬은 0으로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됐네. 실제 최종 작업에서는 경계 지점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비율을 조금 더 자, HDRI 방향도 150.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 얘도 동일하게 렌더링을 돌려주세요. 자, 스톱을 하고, 자, 렌더 셋업에서 1500 사이즈죠. 자, 그래서 얘도 렌더. 자, 얘도 저장 버튼을 누르고 학번 이름,
다시 외부 공간 3으로 파일 형식은 JPG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오늘 시간에 외부 공간의 라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V-Ray 썸만으로 외부 공간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자, 포토샵에서 우리는 배경 작업을 따로 해줘야 해요. 자, 두 번째는 맥스상에서 배경을 미리 설정해서 넣어준 경우에요. 자, 라이트 MTL 재질로 배경을 미리 넣었었죠. 자, 얘를 사용할 땐 선을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배경 이미지는 익스크루드 시킨 상태로 우리가 렌더링을 돌렸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따로 배경을 넣어주진 않아도 되겠죠. 자, 세 번째는 HDRI를 사용한 렌더링이었습니다. 가장 사실적인 렌더링은 HDRI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앞서 사용했던 V-Ray 썸보다는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은 이 HDRI 방법으로 외부 공간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공간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실습했던 내용들은 저장을 해서 유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